네,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역시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황성수 매니저님, 그리고 외모보다 종목과 아이디어가 더 빛나는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박철수 매니저님은 종목 상담에 대한 경험이 좀 풍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예. 많이 하긴 했는데 예. 오늘 어떤 종목이 더 나올지 뭐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뭐 기계에 찍어내듯이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하셨다고 한 7개월 동안. 아닙니다. 예, 오늘 저희가 지난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시청자들한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종목을 받아서 소화를 하다 보니까 요거를 힘겨워하실 법도 한데 황성수 매니저와 그리고 송률 매니저가 너무나 그 자리에서 어려운 내용을 잘 소화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올려주시면 저희가 리서치를 통해서 좋은 내용을 또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팅창에 막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간이 오늘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으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일단 받아놓은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끌리는 종목부터 먼저 한번 가볼게요. 위메이드 한번 가볼까요? 위메이드 한 세 번째에 있는데 위메이드 사실 뭐 게임, 메타버스, NFT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위메이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메이드 매수가는 15만 원, 그리고 현재가는 18만 8,900원, 비중은 10% 정도 들고 계십니다. 요거는 지금 메타버스의 끝물이 어딘지,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 NFT는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는지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황성수 매니저님 먼저 한번 의견을 들어볼까요? 예, 이 위메이드란 게임은 최근에 그 NFT, 메타버스 이런 트렌드를 이끈 그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지난 8월에 그 미르4라는 게임을 출시한 이후에 게임에 대한 그 패러다임을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 아이템을 샀었는데요. 이제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좀 시스템으로 바뀌었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상당히 좀 신선했고 또 유저들이 워낙 많이 또 이용하다 보니까 트래픽도 크게 급증했던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주가는 계속 우상향의 흐름을 지금 이어갔는데요. 그래서 미르4 외에도 지금 보니까 뭐 위메이드는 좀 있으면 이제 NFT 아이템 거래소도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요. 예. 자, 그리고 12월에도 NFT 캐릭터 이제 거래소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뭐 블록체인 게임을 이제 앞으로 출시하면서 그만큼 거래 대금도 증가하면서 상당히 좀 매출도 동반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뭐 위메이드는 지금 미르4 외에도 다양한 신작 게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한 또 성장 모멘텀도 지금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6조 3천억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미르4 글로벌 1매출이 뭐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은 내년 예상 순이익 한 3,170억 정도 예상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은 어떻게 보면 내년 예상 순이익 대비 한 20배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한 20배 정도 수준에서 계속 기간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기간 조정 이후에 지금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라운드 피지 가격은 20만 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라 할 수 있겠고요. 예. 앞으로 이런 뭐 NFT나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의 그 성장은 상당히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되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이런 매물대를 소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게임 업종의 평균 퍼인 25배를 적용하면은 시가총액은 한 7조 9천억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워낙 많이 올랐고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간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레벨업 시도가 예상되니까요. 일단은 뭐 성량이 좀 단기 성량이시면 지금 구간에서 일단 수익 중이니까 일부 차익하시고요. 일단 라운드 피지 20만 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고 예. 좀 판단하시면 되겠고. 알겠습니다. 만일에 나는 좀 중장기로 뭐 본다. 이 종목을 보고 있다 하시면은 약간 좀 조정구가 나오더라도 인내하시면서 계속 쭉 들어가시면 좋은 성과 나올 걸로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가 킬링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단기적 성향이라면 단기적으로 고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차익 실현하면서 그렇게 가져가시고 중기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쭉 가져가시면 좋겠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위메이드와 그 주변 NFT, 게임주 등등. 일단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게임주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NFT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전부 다 좀 빠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낙폭이 좀 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계속 급등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급등 종목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피로감도 좀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말을 앞두고 또 던지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 다른 종목들이 또 올라갔잖아요. 최근에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그래서 최근에 급등 나온 종목들 물론 위메이도 굉장히 앞으로 중장기 성장성 분명히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급등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은
좋은 종목이지만 조금씩 현금화를 시키시면서 지금 소외됐던 종목들 중에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던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2차 전지 종목들 중에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종목들도 이제 눌림목에서 한번 잡는 전략들도 한번 병행해서 하신다면 예. 단기적인 수익률도 좀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요거 한번 가볼까요? 이거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별님공주님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만들어졌으면 띄워주시고 그러면은 저희 그냥 가보겠습니다. 별님공주님께서 두 분이서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IHQ 1874원이 평단가고 5% 정도 들고 계십니다. 디즈니 폭락해서 그런가요? 2차 매수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IHQ 고 차트나 아니면 뭐 이렇게 CG 같은 게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현재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박철수 매니저님이 네. 먼저 가보실까요? 지금 IHQ가 최근에 좀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종가는 이제 1,725원에서 약간 조금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일단은 뭐 디즈니 관련된 내용들도 좀 있겠지만 실적 자체가 조금 아직 좀 아쉽습니다. 좀 기대감만 있을 뿐 아직 실적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어떤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 보여지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 분기별 실적들도 계속 영업이익이 적자였어요. 영업 손실을 계속 보고 있는 상태인데 기대감은 붙고 있지만 실적이 아직 받침이 못 되다 보니까 작은 반등에 지금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별 수급상을 봐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던지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외국인이 어제 70만 주 오늘 37만 주 이상을 던졌습니다. 그만큼 예. 지금 수급적으로 약간 걸림돌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손절 라인을 좀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오늘 종가 수준 밑에 보시면 61선이 보입니다. 61선은 지금 지지를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61선 정도만 일단 지지를 해준다면 일단은 200일선 부분 어떻게 보면 전 고점 부분이죠, 이번 달. 한 1,950원 정도까지는 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수급이 아직도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61선 부분 1,650원 선은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냉정하게 좀 지키면서 네. 가야 된다. 황상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IHQ. 예, 뭐 IHQ는 일단 그동안 이제 오징어 게임과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좀 기대감 때문에 좀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예. 보니까 재무제표를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계속 적자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컨텐츠 주들은 뭔가 좀 앞으로 좀 뭔가 좀 기대 신작이나 뭔가 좀 기대할 부분이 있어야지 추가적인 좀 성장 좀 기대감도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은 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또 뭐 기관들의 매물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좀 수급 추이를 볼 때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추세가 약간 좀 꺾일 만한 구간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느 정도 좀 60일선이나 이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타난다면은 기술적 반등이 해가지고 좀 비중을 좀 줄여가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좀 비슷한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IHQ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YBMnet 6,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6,24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비중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데 4% 정도 들고 계십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차트 보고 좀 모아볼까 싶어서 좀 보고 있어요. 요거 어떻게 지금 좀 더 담아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황상수 매니저님부터 갈까요? 아니면 갔다 올까요? 네, 일단 뭐 YBM넷은 보니까 이제 교육 관련주인데요. 예. 근데 최근에 보니까 뭐 10월에 저점을 찍고 서서히 좀 반등을 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지금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래도 계속 좀 꾸준하게 좀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개인들의 매수세만 좀 유입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 YBM넷 같은 이 교육주들은 일단 뭐 다음 이제 대선에 대한 이런 좀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교육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다음에 이제 대선 때는 이제 뭐 정시가 좀 확대될 거다 이런 좀 전망도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일자리 확대 때문에 이런 뭔가 좀 교육기관의 수혜가 기대될 거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런 좀 외에는 뭐 YBM넷이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그런 성장 그 재료는 아직 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최근에 주가를 보니까 단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불가할 뿐이고 좀 탄력성 있게 움직이려면은 뭔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볼 때는 그래도 좀 기술적으로 좀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예. 제가 보니까 뭐 만일에 요 구간에서 60일선을 그래 좀 돌파해 나간다면은 그래도 한 7,600원 구간까지는 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되니까요. 예. 뭐 그 정도 구간까지는 일단 트레이딩 영역에서 좀 대응도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위드 코로나 되면서 네. 사실 상승 동력이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 사실 건가?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온라인 교육주들이
코로나 수혜주로 굉장히 묶여서 코로나 때 다 모든 종목들 실적 폭락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실적이 개선되고 그리고 오히려 수급들이 몰리면서 급등이 나왔던 대표적인 섹터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뭐 YBM넷도 있고요. 그리고 애니능률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굉장히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종목은 지금 YBM넷처럼 살짝 반등이 나오다가 눌리고 있는 구간도 있고요. 애니능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뭐 메가스터디라든지 여러 다른 종목들은 또 가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 일단 전반적으로는 실적 기대감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에 대한 어떤 기대감 심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 사실 수급을 제가 차트로 보여드릴 텐데 예.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면 거의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한 5회 딱 5거래일 빼고는 매수세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계속 던지고 있는 구간이고 특별히 뭐 기관들이 건드리고 있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의 어떤 의미 있는 수급 유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세를 좀 강하게 갖고 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역시나 기술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6,000원대 정도는 손절가로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로 지금 종가가 위치하고 있는 가장 바로 밑에 있는 매물대거든요. 그 매물대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기가 또 무너지면 어쩔 수 없이 최저가 수준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매물벽이 약하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를 한 손절가로 보시고 예. 역시나 상단 부분에 중요 1매물대가 있습니다. 6,500원부터 해서 한 6,700~800원까지 이 매물대가 굉장히 큰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찍고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저항받고 밀려 내려온다면 바로 현금화 시키셨다가 오히려 뚫고 올라갔을 때 접근하시는 게 예. 고려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4%인데 차트 보고 좀 모아간다 싶으면 그게 지금 기술적으로 좀 차티스트 뭐 측면에서 이렇게 모아간다라고 하면 그게 유효한 전략인 건지 지금. 지금 개인적으로는 차트를 보고 담아간다는 전략은 좀 의미가 없는 것 좀 같아요. 의미가 없다. 네, 왜냐하면 다 꾸준하게 어떤 종목을 베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그렇죠. 실적이라든지 중장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수반이 안 된다고 한다면 비중을 늘리면 뭐합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만약에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버틸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들을 기술적으로 내려왔을 때 잡는 전략이 맞는 거지 기술적으로 잡는 건 좀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YBM 내 상담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김영숙 제주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제주살이 많이 심심하신가 봅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삼성전자 말씀하셨어요. 요거는 진짜 큰 토론의 장. 저희가 요걸로도 100분 토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삼성전자 71,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현재 76,600원.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시점에 좀 추매를 더 해도 될까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세 분 찐팬 되었네요. 제주살이 중인데 기다려지는 프로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금 더 열과성을 다해서 상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먼저 갈게요. 네, 일단 삼성전자 저는 어차피 뭐 삼성전자를 은행 적금보다 100배 좋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엄청나게 가장 많은 기대감을 주고 8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고 예. 지금 횡보를 계속하면서 반등할 것 같은데 또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회비용을 또 잃는 것 같은 그런 또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을 지금 여유자금이 있다고 뭐 여유자금이 있을 때만 큰 돈을 넣고 또 여유자금 없을 때 넣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적금 형식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계속 베팅을 하는 게 추가적인 혹시 변동성이 나올 때도 평균 단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식으로 넣고 나머지 비중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예. 실적 성장주들이라든지 테마주들 중에도 또 눌림이 나왔던 종목들 이쪽으로 좀 비중을 많이 넣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워낙 또 저점이고 삼성전자가 실적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아무리 피크아웃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많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폴더블 폰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었죠. 예.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흥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지금 비메모리나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도 굉장히 지금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사업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더 떨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보시면서 중장기로 길게 보시고 매달 적금식으로 일정 비중을 넣는 거는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 적금보다는 100% 낫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황성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예. 지금 저점이다 얘기한 게 9만 원대부터 계속 미끄러졌어요. 지금 그때부터 얘기한 게 타이밍은 지금 버스 떠나기 전에 잡아라.
뭐 반도체 호황 너무 저평가다 이러면서 지금 7만 원대까지 흘린 거거든요. 요거 지금도 저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더 흐를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저점인지 여부는 밸류에이션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삼성자의 시가총액은 421조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삼성자의 그 내후년에 그 예상 순이익은 50조 조금 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PER이 한 8배 정도 수준인데 삼성의 뭐 PER 8배 정도면은 상당히 좀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지만 여전히 뭐 시스템 반도체나 앞으로 뭐 DDR5로의 전환으로 해서 반도체 업황이 예전처럼 그렇게 큰 사이클을 통해서 등락이 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사이클은 일단 뭐 대량 생산 그리고 이제 대량 투자로 인해서 이런 좀 뭔가 좀 기복이 컸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재고를 확인해 나가면서 기업들이 생산량을 좀 조절하기 때문에 예. 지금권에서는 일단 뭐 이런 사이클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뭐 이런 좀 뭔가 좀 단기적인 이런 좀 뭔가 좀 재료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보이시고요. 일단 3분기 실적도 괜찮고 이제 4분기는 일단 비수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뭐 폴더블 폰이나 이런 다른 사업부의 사업 뭐 흐름도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실적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삼성자가 우리 그 한국의 그 시총 1위 주다 보니까 지수가 워낙 좀 못 가고 지수가 못 가다 보니까 특히 그 수급 중에 외국인과 최근에 연기금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실적이 안 나와서 빠지는 종목이 아니라 일단 시황의 영향도 좀 받는 종목이니까요. 앞으로 시장이 반등하는 국면에서는 충분히 한 번 더 오를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뭐 밸류와 펀더멘털도 뒷받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이 종목은 좀 긴 호흡에서 계속 좀 더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좀 뭔가 좀 안정적인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 지금 보시는 것 좀 차트 보시면 그렇게 뭐 좀 등락이 크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좀 움직이는 종목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하방이 지지되는 구간이니까 예. 이제 그래도 좀 여유 있게 계속 좀 더 홀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할 게 진짜 많죠. 들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채팅창에 비둘기님이 삼전 77층에 있어요. 77,000원에 사셨고 또 뽀리아까꽁님께서 이분은 이제 저희 가족이죠. 매일 보시는 분인데 잘 잡으셨습니다. 저는 85층입니다. 이렇게 웃픈 채팅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삼전 주주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yes or no로 그냥 짧게만. 예,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짧게만. 예. 떨어질 가능성이 뭐 일부 있긴 하지만 예. 바로 들어올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저점에서 내려가도 빠르게 반등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저점 구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자, 호텔신라입니다. 81,700원 그리고 현재가는 81,300원입니다. 요거 호텔신라 관련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황성수 매니저님부터 한번 갔다 올게요. 위드 코로나 되면서 호텔신라 진짜 저점인지 예. 가장 그런 리오프닝 수혜주로 가장 좋게 보는 또 종목이기도 한데 일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호텔신라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구간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어느 정도 많이 좀 반영된 가격대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최근에 11월 초에 빠진 거는 바로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어닝 쇼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뭐 일단 뭐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여전히 좀 부진한 그 상황이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실적도 숫자로 그렇게 좀 안 좋게 나왔고 그래서 상당히 이런 최악의 구간을 좀 반영한 게 지난 3분기 실적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하방이 지지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수급면에서 보면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금융투자나 연기금 등에서 매수도 좀 일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권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니까 이 종목도 지금권에서는 더 빠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많고 그 점을 참조하시면서 좀 차분하게 계속 홀딩해 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호텔신라 너무 못 가가지고 모텔신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박철수 매니저님 짧게만 코멘트 한번 해주시면. 네, 위드 코로나 네. 관련 수혜주로 좀 기대감이 많고 가격이 예. 많이 빠져서 좋은 가격대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생각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도 안 좋고요. 지금 뭐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수급도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기술적으로 지금 바로 밑에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밑에 받아줄 만한 매물대가 없거든요, 많이. 예. 그래서 지금 바로 전저점 이번 달 저점이 밑거리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때 부분을 반드시 이탈 시에는 손절을 일단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주긴 하지만 리오프닝 되고 나서 뭐 여행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일단은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사업부들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바로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반드시 지키시고 기술적 반대 이용하셔서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호텔 신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끝내야 되는 시간인데 너무 짧죠? 어떻게 보세요? 벌써 끝났나요? 네. 이게 두 분이기도 하고 사실 할 얘기도 많고 하니까 저희가 2분만 더 써가지고 한 종목만 더 받아볼게요.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기도 합니다. 데니엘리님께서 덕산 네올룩스 궁금해서 올려주셨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덕산 네올룩스 평단 6,500원, 현재가 55,000원. 자, 비중 30% 정도 들고 계신데 말씀하신 게 덕산 네올룩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두드려 맞아야 되나? 실적도 좋고 블랙 PDL에 대한 기대도 많은데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되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떤 분이 먼저 하실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일단 덕산에어로스 같은 경우 지금 오늘은 그래도 반등이 잘 나와줬어요. 의미 있는 200일선에서 반등이 잘 나와줬다고 보여지고 기술적 반등은 좀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실적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OLED 관련된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기기들의 OLED는 필수 장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관점을 본다면 단기뿐만 아니라 이제 중장기에도 볼 수 있는 구간이고 가격 조정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지 않았나. 일단 장기 이평선 잘 지지해주고 나온다고 하면 일단 위에 있는 하나하나 단기 이평선을, 중장기 이평선을 여러분들이 이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덕산 네올룩스 추가적으로 네, 일단 뭐 OLED 업황 자체만 보면은 이제는 좀 살아날 만한 구간이 아닐까 보여지고요. 특히 뭐 최근에 그 OLED TV를 채택하는 그 가전 업체 수가 계속 늘고 있고 예. 내년에는 이제 삼성이 컨텐츠 OLED TV를 출시하면서 삼성은 원래 그 대형 OLED 쪽을 하지 않았는데 삼성까지 이제 진출하면서 상당히 이런 소재 업체들의 수혜 기대감이 상 높아질 만한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간에서는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최근에 조정을 충분히 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추세가 아직은 좀 반등하려면 좀 더 이제 확인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받은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 200일선 구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좀 기대되니까 계속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답답할 때가 내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은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진짜 좋은 종목인데 못 갈 때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을 기다릴 때가 진짜 주린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것 같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일단은 뭐 내용도 좋다고 하니까 좀 기다리면서 올라가기를 저희도 같이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두 분 이제 무료 방송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상담실 요게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가지고 혹시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요 시간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지금 박철순, 황성수 이렇게 6글자 한번 써주시면은 저희가 이거 바로 그래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한번 보고 채팅창에서 이제 박철수 매니저, 황성수 매니저 이름이 많으면 저희가 요거를 좀 늘리는 쪽으로 한번 저희가 편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두 분 무료 방송 아쉬우시니까 뒤에 또 코너가 있기는 하지만 황성수 매니저님부터. 예, 저는 아직 뭐 무료 방송 계획은 없고요. 예. 이따가 제가 마인드맵 코너를 하는데 예. 마인드맵 코너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일단 뭐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자, 노란톡 그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질문 올리시면은 제가 뭐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예. 동영상으로 녹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도 네, 방송 시간 좀 제한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거 못 전달드리지만 장중에 다양한 정보와 그리고 전략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2034로 박반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단체 톡방 링크와 참여 코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었는데 뭐 이렇게 말씀